안녕하세요. 이명한과 재훈. 정은 다현입니다. 네, 오늘 저희가 무슨 컨텐츠를 해볼 거냐면 다들 국제학교 다니시다 오셨잖아요. 근데 제가 이제 저희 채널 구독자분들 댓글 쓴 걸 보니까 뭐 국제학교를 이미 다니고 계신 분들도 많이 있지만 이제 막 해외를 나가려고 준비하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그런 분들이 이제 뭐 국제학교는 어떤가요? 이런 궁금증을 남겨주시곤 하는데 저희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저희 경험을 살려서 국제학교 썰풀기를 오늘 한번 해볼까 합니다. 저는 일단 국제학교에 러시아에서 살면서 4년간 재학을 했었는데요. 중2부터 고2까지. 다들 국제학교 재학 기간이 어떻게 되시죠?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 3학년 때까지 있다가 아빠가 갑자기 발령 나셔가지고 중학교 3학년 2학기를 인도네시아에서 반복을 하고 고등학교 3년을 마무리하고 한국에 돌아왔습니다. 네, 저는 두 분보다 조금 더 복잡한데 그 전에 한국에 있다가 필리핀에서 8, 9, 10학년을 하고 다시 한국 고등학교에서 1학기, 한 학기를 다니고 나서 이제 인도네시아에서 11, 12학년을 마치고 거기서 이제 졸업을 했죠. 네, 그러면 저희가 이런 경험들을 살려서 한번 지금부터 국제학교에 대한 다양한 이야기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시작할게요. 먼저 한국고랑 해외고의 가장 큰 차이는 학기라고 생각이 들어요. 한국은 고등학교 3년이지만 해외는 4년이거든요. 특히 미국 학교랑 영국 학교 사이에서도 차이가 있는데요. 먼저 영국 학교는 year 그리고 미국 학교는 grade라고 학년을 나눈다고 해요. 정말 벌써부터 복잡하죠. 근데 미국은 한국과 같이 8세에 1학년이고 영국은 한국보다 빨라가지고 한국보다 6개월 빨라서 7세부터 1학년에 해당된다고 해요. 그래가지고 한국은 새학년이 3월에 시작하지만 외국은 8월에 시작되기 때문에 미국과 영국은 교육과정이 결과적으로 1년 정도가 차이가 나서 영국은 13학년까지 그리고 미국은 12학년까지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네, 그레이드랑 이어 부분에서 좀 차이가 있었고 저는 스케줄에 대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한국 고등학교는 이제 일주일 스케줄이 딱 반 앞에 부착되어 있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해서 그에 반해서 이제 해외고는 본인이 선택한 과목들 위주로 이제 스케줄이 짜서 나오죠. 그 선택하는 선택의 폭도 굉장히 넓은 편이었어요. 그리고 차이를 또 꼽자면 저는 두 국제학교를 다녔는데 이제 하나 국제학교는 데이 1, 2 그리고 민정쌤 같은 경우는 데이 A, 데이 B 이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렇게 사이클이 돌아가는데 저희 학교는 인도네시아 학교는 데이 10가 네, 맞아요. 그래서 10일의 사이클로 이렇게 돌아가는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학교마다 다 다르기 때문에 맞아요. 그런 사이클은 다르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이제 언어 패스랑 뭐 야자 이런 거 관련 얘기를 해보면은 한국 학교에 이제 야자가 있죠. 그래서 저도 한국 고등학교를 한 학기 동안 아까 다녔다고 했는데 그때 다녔을 때 야자를 했는데 정말 너무너무 힘들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왜냐면 저는 국제 학교를 다니다가 귀국해서 이제 한국 학교를 다닌 케이스이기 때문에 특히 더 힘들었어요. 왜냐면 국제학교는 한 맨날 2, 3시에 끝나다가 이제 밤 10시에 집에 가고 그러면은 정말 고통이거든요. 시간이 되게 안 갔어요. 그리고 이제 해외고는 스터디홀이나 언어패스라는 네이밍으로 이제 공강이 있는 거죠, 중간에. 네. 해당 시간에 수업이 없으면은 그냥 공강을 즐기고 도서관에 가서 공부를 하거나 아니면 뭐 학교 밖 네. 저는 그 스터디홀 있을 때 푸지 봤잖아. 푸지에 미쳐 있을 때여가지고. 맞아요. 도서관에 가서 그냥 놀거나 컴퓨터를 하거나 아니면은 학교 밖에 나갔다 오거나 그런 친구들도 있어. 아니면은 정말 개꿀인 게 언어패스가 1교시나 2교시 이제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늦게 등교를 하는 거거든요. 맞아요. 그러면 정말 그날은 늦잠을 즐길 수 있는 시간이 나옵니다. 그게 그 사이클로 돌아오기 때문에 그게 정말 좋았어요. 그래서 이렇게만 봐도 해외고 스케줄이 조금 더 유연하고 한국 고등학교가 조금 더 타이트하고 공부 위주인 스케줄인 게 느껴지시죠? 네, 여기 정은쌤 말에 조금 첨언하자면 사실 요즘 한국도 야자 없어진 데도 많이 있죠. 네, 많이 있습니다. 죄송해요. 네. 라떼는 있었거든요. 네, 지금 죄송해요. 서울 고등학교들은 다 야자가 필수가 아닌데요. 근데 아. 어쨌든 이거는 뭐 다들 아실 거라고 믿어요. 네, 저는 다음으로 한국 고등학교하고 외국에 있는 국제학교를 이제 비교를 할 때 가장 큰 차이점으로는 뭔가 담임 선생님 이런 개념이 조금은 다른 것 같아요. 그렇죠. 특히 저희는 뭐 아까 정쌤도 살짝 말씀을 해주셨지만 국제학교에서는 수업을 다 따로따로 듣기 때문에
한 반이 계속해서 같은 수업을 듣는 게 아니거든요. 맞아요. 그렇죠? 매스는 이 친구랑 듣고 뭐 다른 수업은 또 저 친구랑 듣고 뭐 이렇기 때문에 반을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뭐 담임 선생님이 없는 거냐? 근데 또 이건 아니에요. 담임 선생님하고 비슷한 개념인 뭐 홈룸 티처 아니면 저희는 뭐 어드바이저리 티처라고 불렀는데 이런 선생님들이 이제 뭐 학교마다 이거 조금씩 다른 것 같은데 저희 학교는 이제 아침에 모이거나 아니면 조금 고학년이 되면은 이제 정해진 시간이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이제 점심시간 전이라든가 이럴 때 딱 그 반에 모여서 뭐 그날 공지 사항을 전해 듣거나 아니면 맞아요. 뭐 저희가 또 어드바이저리 시간에 해야 되는 게 있어요. 뭐 예를 들어 진로 진로 관련해서. 관련된 조사 뭐 아니면 뭐 이것저것 해야 된다. 뭐 수강 신청에 대해서 좀 알아봐야 된다. 뭐 그러면은 이제 그런 얘기를 좀 나눴던 것 같아요. 그렇듯이 뭔가 담임 선생님이라는 좀 개념은 없지만 그래도 비슷한 개념의 어떤 시간이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덧붙이자면 이제 고학년에 대한 질문이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저희 같은 경우에는 한국은 고1, 2, 3이잖아요. 하지만 외국에서는 11학년, 12학년 아니면 뭐 12학년, 13학년 이렇게 고학년 뭐 수험생으로 쳐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이제 수업 방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 텐데요. 제가 첫 번째로 말씀을 드리자면 아까 재우 쌤이 잠깐 언급을 해주셨는데 한국 고등학교는 이제 한 반에서 오전부터 오후까지 쭉 한 자리에 앉아서 수업을 듣잖아요. 아 물론 영어나 수학처럼 이제 레벨별로 수업이 있는 경우에는 조금씩 이동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근데 해외 고등학교는 이제 대학교 강의처럼 각 과목 선생님별로 교실이 있고 그리고 학생들이 해당 수업에 찾아가서 수업을 듣는 시스템이죠. 그래서 본인 수업 다음 수업이 뭔지 어딘지 잘 알아놔야겠죠. 네, 다음 수업이 멀면 대학교처럼 빨리빨리 맞아요. 이동을 해야 되는 게 네,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큰 차이점이라고 하면은 사실 저는 이게 솔직히 좀 국제학교의 아이덴티티처럼 되게 큰 차이라고 느껴지는 게 모든 학생들이 랩탑을 사용을 합니다. 수업 시간에. 맞죠. 뭐 한국 학교는 솔직히 어떤 전자기기가 허락이 안 되잖아요. 다 뭐, 반납해야 네, 되잖아요. 휴대폰도 다 걷어가는 맞아요, 마당에 맞아요. 외국은 랩탑을 가져와야 된다. 이 이유가 뭐냐면 이제 학교 수업에서 혹은 과제에서 이제 어떤 플랫폼 같은 걸 써요. 뭐 예를 들면 구글 클래스룸 같은 것도 있고 아니면 무들, 스쿨로지 뭐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플랫폼들을 이용해서 과제를 주신다거나 아니면 수업 자료를 공유를 하신다거나 뭐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기 때문에 랩탑은 꼭 필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의 종이로 프린트를 잘 안 해요. 보면은. 맞아요. 그리고 또 이제 학교 안에서뿐만 아니라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과제를 또 그 랩탑으로 제출을 하게 맞아요, 되는데 이게 과제가 한국에 솔직히 학교 숙제 하면은 별로 없잖아요. 다들 학원 다니느라 바빠서. 근데 수행평가 정도. 맞죠. 근데 외국은 정말 학교 과제가 좀 이래도 되나 싶을 정도로 거의 많은 경우가 매 있어요. 수업마다 네. 있죠 거의. 그리고 큰 프로젝트도 많고 그렇기 때문에 과제에 뭐 하루 종이를 다 쏟아붓는 경우가 많은데 이 과제들이 다 랩탑으로 진행을 해야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프로젝트 같은 경우는 제가 직접 검색을 해서 찾아봐야 되는 경우도 많고 리서치가 많이. 맞아요. 리서치가 정말 중요해요. 그래서 저희 학교에서는 어떤 말까지 있었냐면 우리 선생님이 아무래도 구글인 것 같다. 구글에서 배우는 게 더 많다. 아 분명하다. 네. 구글에서 나온 게. 네, 왜냐면 선생님들이 하는 거라고는 너네 이 주제로 구글에서 뭐 찾아봐 맞아요. 이거밖에 없으니까 아, 사실은 이게 선생님이 구글인가 뭐 이렇게 생각이 들 때도 있을 정도로 이 리서치 능력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 과제들이 많은 편입니다. 그래서 이런 과제들을 하려다 보니까 당연히 랩탑이 가까워질 수밖에 없죠 저희랑. 그렇기 때문에 굳이 비유를 하자면 한국에서는 다 떠먹여 주는데 그 떠먹여 주는 양이 엄청 많아서 버거운 그쵸. 느낌이라면 외국에서는 저희가 다 알아서 찾아서 먹어야 되니까 그것 때문에 또 버거운. 숟가락만 주는 네네 그런 숟가락만 딱 주니까 너네가 알아서 찾아봐 이런 느낌이라서 또 그런 차이점이 또 있는 것 같아요. 네 그리고 한 가지만 네네. 제가 추가를 하자면 그 재훈 쌤이 말씀하신 그룹 프로젝트나 이런 거에 구글 닥으로 동시에 이렇게 수정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되게 공유 문서라고 하죠. 네 공유 문서가 되게 자주 쓰이거든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그 같이 수업을 듣고 있는 학생들이 모여서 한다면 구글 닥을 만들어서 공유 문서를 만들어서 그 자리에서 직접 각각의 컴퓨터에서 수정할 수 있고 네 이게 은근 한국에서만 있었던 친구들은 잘 모르더라고요. 맞아요. 저도 대학 와서 그 다른 친구들한테 이렇게 소개시켜 주니까 네 그게 뭐야? 굉장히 네. 유용하다고 하더라고요. 그쵸 나중에는. 유용하죠. 네. 네. 그래서 이런 것처럼 구글 닥이나 많은 좀 온라인 시스템을 이용해야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저희 학교는 랩탑을 빌려줬죠. 아예. 맞아요. 그런 학교도 있어요. 네. 맞아요. 네, 근데 이게 부작용도 사실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게 사실 여러분 아, 학교에서 랩탑이 주어지면 뭐 하겠어요? 다들 공부만 열심히 안 하죠. 안 하죠. 다들 뭐
뭐 몰래 페이스북도 한번 하고 그럼요. 또 카톡도 게임도 하고 맞아요. 진짜 대담한 친구들은 게임하고 점심시간에 게임 많이 하고 그랬거든요. 네. 그리고 집에서도 딴짓 많이 하고 그러기 때문에 이거를 본인이 컨트롤하지 못하면은 오히려 학업과 멀어지게 되는 그런 대참사가 그럼. 발생할 수도 있다는 점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학부모님 같은 경우에 그런 식으로 내 뭐 딸아들이 컴퓨터를 통해서 오히려 공부를 더 안 하는 것 같다 이런 식으로 걱정하는 분들이 맞아요. 많더라고요. 근데 이제 과제 얘기가 나왔으니 어떤 과제를 하는지 궁금하시죠, 여러분? 와, 네. 아 궁금해요. 이제 모든 해외고라고 말하기는 좀 힘들지만 대부분의 과제가 에세이 혹은 그룹 프로젝트로 나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자율적으로 만약에 니네끼리 팀 짜라 이러면 2~3명 정도가 대부분이고 선생님이 짜주는 경우에 이제 4명에서 6명까지 가는 경우도 있는데 만약에 그냥 그룹 정해줘서 배운 내용에 대해 뭐 조금 더 조사해서 발표해라 뭐 이런 게 많았고요. 아니면 그냥 조사해서 그거 구글 클래스룸에 올려라 이 정도였었던 것 같아요. 근데 만약에 그룹 프로젝트가 많다 보니까 조별 과제잖아요. 어떻게 보면 대학교의 축소판인 거죠 저희가. 맞아요. 이제 만약에 빌런들이 좀 몇 명씩 등장하는데 네, 특히 외국 애들 중에 진짜 열심히 하는 애들도 있고 당연히 안 하는 애들도 있을 거예요. 물론 한국 애들도 마찬가지고 네. 만약에 그런 친구들과 과제를 하게 됐다 그러면 저는 진짜 그냥 편하게 내가 할게 너네 가만히 있어 내가 할게 하지마 이런 그리고 제가 그냥 편하게 마음 편하게 제가 하고 그냥 분담하는 식으로 그냥 넘어갔던 것 같아요. 뭐 조별 과제에 대해서 할 얘기 많죠. 근데 할만한 한이죠. 네. 네. 맞습니다. 여러분 다 아시잖아요. 네, 그런 거죠. 말하지 않아도 알려질 그럼요.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요. 한국은 이제 객관식, 주관식 비율이 뭐 7:3 아니면 많이 요즘은 바뀌었다고 하더라고요. 6:4 정도였다면 외국은 객관식 보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맞아요. 수학, 과학 아니면 솔직히 뭐 2:8? 수학에도 별로 없죠. 맞아요. 객관식이 나오면 그거는 꿀시험이다. 맞아요. 이 시험 이 쌤이 쉽게 냈네. 약간 이런 느낌이었어요. 맞아요. 근데 저는 그 테스트에서는 객관식을 본 적이 없고 객관식이 있으면 퀴즈 정도? 맞아요. 퀴즈에서는 네. 객관식이 좀 있죠. 그리고 케미스트리나 이런 부분에서는 객관식이 있었는데 수학도 저는 객관식이 없었던 것 같아요. 맞아요. 거의 아예 다 없어요. 풀이 과정 적게끔 되어 있었고 문과는 에세이는 당연하고. 당연하죠. 한국의 객관식 느낌이 외국에서는 주관식이에요. 짧은 서술형. 네. 그쵸. 짧은 소설. 근데 나머지는 그냥 다 긴 서술형. 맞아요. 맞아요. 그래가지고 객관식, 주관식 비율이 뭐 2:8 아니면 0:10 이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영어는 문학이나 비문학 읽고 뭐 문학 장치가 뭐가 쓰였냐, 뭐 작가의 의도는 뭐였냐 이런 거에 대해서 에세이 뚝딱 써야 됐고요. 사회 같은 경우에는 뭐 기사나 그에 관련된 영상 같은 거 많이 보고 막 토론하고 이런 거 많이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래서 확실히 그만큼 해외고의 에세이 비중이 큰 게 각 선생님마다 그러니까 각 교실마다 라인 페이퍼가 이만큼씩 있죠. 맞아요. 네, 그래서 그냥 시험 본다 그러면 몇 장씩 나눠주고 맞아요. 기본 5장씩은 나눠주셨던 것 맞아요. 같아요. 네. 또 이게 근데 한국에서는 또 어쩔 수 없는 게 사실은 외국 국제학교를 가면은 한 반에 인원이 솔직히 많지 않잖아요. 맞아요. 뭐 많아봐야 12명 막 이러고 적으면 한 자릿수도 나오고 그렇기 때문에 사실 책점하는 입장에서도 그쵸, 지금 편하죠. 음. 이게 가능한 거죠. 그러니까 8명밖에 안 되니까 뭐 한다 이렇게 되는데 뭐 그런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사소하게. 채점 기준에 있어서도 조금 더 불명확한 부분이 있겠죠? 네 맞아요. 과제를 하면서 제가 제 개인적으로 느낀 거는 영어빨이 받아야 진짜 학교 생활을 편하게 할 수 있다. 수학, 과학도 솔직히 영어로 다 쓰는 거잖아요. 아무래도 내가 이만큼 알아도 이만큼 뻥튀기해서 맞아요. 화려하게 잘 쓰면 더 잘해 보여요. 그건 어쩔 수 없는 거고 저도 힘들었는데 여러분들은 이제 고등학교 가기 앞서 영어를 탄탄히 다지고 가시길 바랍니다. 맞아요. 사실 핵심은 이만큼인데 BS는 이만큼일 수 아, 있죠. 그렇죠. 그래서 그런 스킬도 필요한 것 같아요. 살아남으려면. 맞아요. 성적을 떠나서 또 글쓰기를 해야 될 때도 되게 많아서 맞습니다. 이제 외국 수학 과정에 대해서 쉽냐 안 쉽냐 계산기 사용하는 게 참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많아요.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좀 쉬웠어요 진짜. 솔직히 뭐 중학교 때까지 저는 한국에 있었고 고등학교 과정을 거의 다 선행을 해서 갔기 때문에 개념적인 문제에서는 정말 쉬웠고 처음에 계산기 쓰는 거에 대해서 약간 이걸 왜 했어?
아니 더하기 쉽게 그냥 뭐 암산 할 수 있는 거고 그냥 종이에 끄적끄적하면 바로 나오는 건데 굳이 그 누르는 시간이 더 그쵸, 시간이 아깝다라고 저는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거든요. 나중에는 당연히 편하죠. 그래프 다 그려주고 그럼요. 아 얼마나 좋아요. 그래가지고 수학 과정 같은 경우는 크게 막 학교 그냥 진도에 따라서만 공부하고 따로 연습 문제 몇 문제 풀면 이제 A나 A스타는 금방 나왔던 걸로 기억이 되거든요. 근데 다른 친구들 뭐 HL 듣는 친구들이나 AP 뭐 조금 더 심층 수학을 하는 애들은 아무래도 한국 수학만큼 버겁죠. 네네. 저도 다현쌤이랑 비슷했던 것 같은데 아무래도 한국 친구들이 이제 어렸을 때부터 기탄 수학 그리고 네, 맞아요. 눈높이 뭐 이런 걸로 통해서 탄탄한 연산과 왜냐면 막 기본 연산도 몇백 개씩 하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탄탄한 연산 그리고 연산 실력과 그리고 선행도 되게 많이 하기 때문에 좀 더 수월하지 않을까 싶어요. 아무래도 외국은 선행의 개념은 잘 없는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생각에는 이제 한국 수학에 비해서 외국 수학이 좀 응용이 적어요. 네, 제 문과 입장에서 감히 말씀드리자면 비교가 네 아니라면 이따 또 말씀을 해주시고 응용이 조금 적은 것 같아요. SL에서는 저도 SL을 들었는데 그래서 좀 여러 방면으로 응용이 된다기보다는 좀 문제 푸는 유형을 그래도 익히면 수월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IB를 했을 때는 저는 HL을 안 하고 SL을 들었는데 HL 하는 친구들을 보면 거의 한국인 아니면 인도 친구들이 대다수였던 것 같아요. 지금까지 이제 문과 이야기를 들어봤고요. 네. 네, 이과 이야기 들어보셔야죠, 여러분. 네. 네, 저는 사실은 뭐 수학이 다들 쉽다고 하셨는데 그거는 당연히 동의를 할 수밖에 없는 게 마찬가지로 또 똑같은 얘기지만 선행학습 되어 있고 기초가 탄탄하고 그러기 때문에 한국 친구들이 대체로 다 수학 상위권을 차지하고 있는 거는 맞습니다. 맞아요. 저는 IB 매스 HL을 했는데 물론 저는 한 학기밖에 안 했어요. 11학년 1학기까지밖에 없어서. 근데 HL도 사실은 어렵다고 느끼지 않았습니다. 저는 왜냐면은 계속해서 한국 수학을 꾸준히 풀다 보면은 아까 정은쌤이 말씀하셨지만 이렇게 응용이 크게 되는 부분이 많이 없기 때문에 초반에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쉬웠고 그래서 저는 뭐 하나의 자랑 아닌 자랑을 하나 해보자면 네. 외국에서는 사실 수업 시간에 잔다는 것 자체가 한국과 다르게 용납할 수 없는 어떤 선생님에 대한 모욕이죠. 모욕이죠. 모욕. 맞아요. 네 그렇게 여겨지는데 저희 이제 수학 선생님 좀 쿨했던 걸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제 수학 시간에 혼자 자고 있으면 수학 쌤이 그냥 쟤는 냅둬라. 쟤는 저래도 어차피 너네들 다 이기고 1등 할 거다. 라고 했고 실제로 1등을 했거든요. 네 그리고 뭐 시험 당일날 시험인 거 모르고 있다가 시험이야? 그 어떻게 큰일 났다 하다가도 1등하고 뭐. 네. 아니 근데 왜냐면 정말 선행이 많이 되어 있었고 저는 네. 그러니까 제 머리가 좋다라기보다 선행이 더 많이 되어 있었고 또 이제 다 공부했던 것들이니까 어쩔 수 없죠. 당연히 처음 배운 친구들보다는 잘할 수밖에 없는데 네, 그랬던 게 있는데 또 이렇다고 마냥 쉬웠던 건 아니에요. 왜냐면 어떤 부분에 있어서는 가끔 한국 교육과정에 없는 수학이 나오기도 해요. 맞아요. 제가 뭐 대학에 와서 배웠던 복소 평면이라든지 컴플렉스 넘버 같은 거 아니면은 또 그리고 메이트릭스도 맞아요. 메이트릭스도 한국에서는 없는. 없어요. 이제 한국어로는 행렬이라고 하죠. 행렬. 네. 근데 행렬도 없고 그다음에 극적 표기라고 해가지고 다 외국에서는 뭐 어렵진 않지만 미리미리 배우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는 한국 고등학교에서는 배우지 않고 대학교에 와서 배우니까 그런 거 배울 때는 저도 사실 열심히 공부를 했죠. 근데 그 외에 사실 대부분 90% 이상이 이미 선행이 완료되어 있던 거기 때문에 쉴 수밖에 없었다. 뭐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리고 계산기 말고도 포뮬러 sheet 줬잖아요. 아 맞아요. 이게 더 커요. 대박이죠. 이게 포뮬러를 외울 필요가 절대 없는 게 이게 좀 마인드셋이 다른 것 같은데 포뮬러 sheet을 다 줘요. 여기에 뭐 관련된 공식들이 다 적혀 있는 거예요. 네. 그게 막 몇 페이지씩 되거든요. 나중에 IB 가면은 맞아요. 이제 그런 거 다 들춰가면서 맞아요, 보기 맞아요. 때문에 사실은 물론 그 포뮬러 시트에 뭐가 있는지 또 어떻게 쓰는지 당연히 공부해야 하는 거지만 그 공식 자체를 막 헷갈려서 틀리는 일은 거의 없다. 네. 네, 그런 점이 또 실수를 줄이는데 좋았던 것 같아요. 이제 해외고 나오면 그런 얘기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한국 돌아와서 너 영어 참 잘하겠다. 영어로 뭐 얘기 조금 해봐라. 뭐 저희가 동물원에 있는 원숭이. 맞아. 해봐라 좀. Hi,
하이 이러면서 늘 그냥 야 니네랑 똑같다 이러거든요. 뭐 어쨌든 영어를 잘하면 제가 뭐 미국 대학이나 유럽에 있는 대학을 갔겠죠. 이 자리에 없었을 겁니다. 그걸로 뭐 솔직히 결론은 다 나 있긴 한데 아무래도 외국인 친구들 사귀면서 늘었다고 생각하는 거는 막 슬랭 이런 게 좀 늘었다. 애들이랑 문자하면서 처음에 뭐 LYSM, IDK, WDYM 여러분 이거 혹시 뭔지 아나요? LYSM이 Love You So Much, 그건 IDK 가 알아요. I don't know. I don't know 그리고 WDYM이 뭐야? What do you mean? 아. 대박이죠. 저 진짜 처음에 인터넷에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이게 무슨 뜻일까? 저도 네. 막 애들이 XD 이런 거 보내요. 그러면 이게 사실 웃는 그냥 네, 표정인데 맞아요. 이게 뭐 큰 의미라도 있는 줄 알고 맞아. 구글에 XD 검색해보고 맞아요. 아 그냥 웃는 의미라는 거구나 하고 이제 넘어가고 막 맞아요. 그런 경험이 다들 맞아요. 있죠. 무슨 슬랭 딕셔너리 이런 것도 있죠. 맞아요. 맞아요. 그러면서 이제 그런 일상적인 영어도 많이 늘었다는 걸 약간 느낄 수 있었고 외국 농담이 저랑 진짜 하나도 안 맞았어요. 있을 때는 아 코드가 안 맞았구나. 네, 한국 개그랑 외국 개그랑 많이 다르잖아요. 맞아요. 유튜브 찾아보시면서 하면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근데 그런 것도 조금씩 캐치하면서 선생님이 농담 던져요. 이런 리액션. 사회생활 하셨네. 네, 약간 그런 거. 근데 이제 제가 느끼기에는 영어가 완전히 늘지 못했던 게 한국 친구들이랑 고등학교 때 다니다 보니까 영어를 많이 쓰진 않잖아요, 일상적으로. 맞아요. 그러니까 가끔은 진짜 너무 삘 받아가지고 영어가 술술술 나오는데 어느 날은 진짜 기름칠 해줄 정도로 삐걱삐걱거리는 날이 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뭐 아카데믹한 점에서는 정말 이꽝 물고 제가 영어를 극복해야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중학교 이제 3학년 때 반복을 했댔잖아요. 그때 많이 CD 막 이런 점수까지 받으면서 회의감이 들어가지고 막 엄청 열심히 했는데 선생님이 주신 뭐 피드백 이런 거 진짜 반영 제대로 하고 SAT 하면서 은근히 저는 단어랑 문법 같은 걸 많이 배워서 적용을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글 여러 가지 읽는 것도 당연히 도움되고요. 이게 항상 여러분이 선생님이나 어머니 아니면 주변 뭐 선배님들께 많이 들었을 얘기인 것 같아요. 맞아요. 근데 진짜 그 당연한 얘기가 진짜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근데 실행하기가 정말 힘들죠. 그쵸. 맞아요. 이게 본인이 느끼지 않는 이상 그거를 실행하기가 어렵고 그 본인이 느껴도 실행하기 어렵습니다. 제가 절대 실행을 안 했거든요. 영어 실력 끝까지 안 늘더라고요. 뭐 이제 한국 돌아와서 해외고 출신이니까 와 영어 잘하냐 이러면 아닙니다 이러고 진짜 제가 생각했을 때는 저는 아직 room for improvement가 요만큼 담지도 못해요. 아직 늘 자리가 많습니다. 겸손하시네. 네. 일단 말씀하신 대로 자꾸 영어를 섞어 쓰시는데 이거부터가 일단 영어를 잘한다는 신호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느끼기에는 좀 그럴 수 있다. 근데 저는 진짜로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어쩌면 영어를 제일 못할 수도 있어요. 해외고 출신치고는 영어를 제일 못하는 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이제 그 이유가 사실 아까 다현쌤도 살짝 말했지만 학교에 한국인 비율이 너무 높았습니다. 근데 이게 한국인 비율이 높으면 당연히 친한 친구들 다 한국인이고 그러면 걔들이랑 한국어로 대화하다가 맞아요. 특별한 케이스에만 똑같아요. 그냥 외국인 친구 오면은 그때만 영어로 살살 대화하다가 맞아. 아니 선생님이랑 살살 너무 그렇죠. 공감돼. 살살 해야 돼요. 너무 딥하게 들어가면 제가 어느 그렇죠. 순간 캐치를 못해요. 네, 그런 일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것 때문에 이제 영어가 말하는 거는 사실 크게 늘지는 못했어요. 발음이나 이런 건 다 콩글리시고 아직 뭐 그런데 이제 확실히 듣는 귀는 좀 열리는 것 같아요. 이게 영어를 제가 쓰진 않더라도 계속 들리는 게 영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듣는 귀가 탁 트이는 게 이게 어떤 느낌이냐면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제가 느끼기로는 이제 보통 저희가 외국어를 들으면은 한국어로 한번 머릿속에서 번역을 한 다음에 이해를 하잖아요. 맞아요. 근데 어느 순간 저는 외국 산지 1년 만에 뭐 이런 경험을 했던 것 같은데 어느 순간 번역을 안 하고 이해하고 있는 제 모습을 보고 그 영어 자체를 이제 이해를 하는 거죠. 네, 그런 경험을 느끼면서 이제 귀는 트였구나. 다행이다. 그리고 이건 또 오래 가기도 하더라고요. 아직도 영어를 들으면은 뭐 귀는 계속 트여 있어서 그거는 확실히 국제학교를 다니면서 쉽게 늘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단점은 이제 당연히 영어가 늘고 영어를 말하는 시간이 많아질 만큼 한국어를 말하는 시간이 또 적어지잖아요. 한국어 노출 시간도 적고. 관계국어. 그렇죠. 영어가 느는 것만이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 지금 한국어가 줄어들고 있어요. 네. 국제학교 생활하면. 맞아요. 근데 이게 또 문제점이 한국어 줄어들고 영어 잘하면은 뭐 교포처럼 되는 거 아니냐 할 수 있는데 이 한국어 줄어드는 속도와
영어가 늘어나는 속도가 일치하지 않습니다.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 둘 다 못하는 나 자신을 발견하고 연기 국어가 돼버려요. 말이 안 나오는 네. 나 자신을. 네, 연기 국어라는 게 정말 그냥 다들 우스갯소리로 아 뭐 쟤는 연기 국어야 막 한국에서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네. 근데 진짜 연기 국어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말을 하려고 딱 하는데 단어의 느낌만 머릿속에서 맴돌고요. 맞아요. 영어로도 안 나오고 한국어로도 안 나오고 맞아요. 그냥 야 잠시만 이게 뭐였지? 아, 잠시만 혼자 이러고 있는 거예요. 이상한 애죠 한마디로. 이런 사태가 발생을 하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현타가 왔던 것 같습니다. 가끔. 네, 저도 해외고 졸업생이자 이제 저는 국제대를 다니고 있는 어. 영어로 수업을 듣는 학생으로서 네, 좀 근데 아이러니하지만 저도 영어보다 한국어가 더 편하거든요. 네. 이제 제 생각에는 외국으로 처음 나가는 시기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면은 주변에서 이제 한국어보다 영어가 더 편한 친구들을 보면 보통 초등학생 때 나가거나 아니면 저학년 때 좀 나가서 외국 물을 들인 맞아요. 그런 친구들이 좀 영어 생활 영어도 잘 되고 발음도 좀 좋고 네네. 혀가 막 유연하고 맞아요. 이렇게 편하게 좀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막 꿈도 영어로 꾼다고. 저 공감 안 돼요. 물론 제가 노력을 안 한 것도 있겠지만 근데 저도 중2라는 좀 이르지는 않은 시기에 갔기 때문에 좀 더 아직은 한국어가 더 편한 것 같습니다. 다음은 저희 체육 수업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해볼 텐데 저희 한국 고등학교에서의 고학년 친구들은 이제 체육 수업은 사실 좀 노는 자율 시간이잖아요. 수업이죠 거의. 네네. 학교마다 이제 좀 다르겠지만 여학생들은 좀 앉아서 모여서 놀았던 것 같고 그리고 남학생들은 좀 그냥 본인들이 하고 싶은 뭐 농구나 축구 네 이렇게 공 그냥 거기서 가져와서 네, 창고에서 이렇게 꺼내오잖아요. 창고에서 키 많아가지고. 꺼내서 놀아라 하면은 네 그리고 저희 여학생들 해봤자 피구 맞아요. 였던 것 같아요. 근데 해외고 체육은 완전히 다릅니다. 이제 수영부터 볼리볼이랑 뭐 농구, 야구까지 다양한 종목들을 좀 통해서 체육 수업을 했던 것 같아요. 저는 좀 체육 시간 잘 참여를 안 해서 한국 그거에 너무 익숙해져 있었는지 체육에 잘 참여를 안 해서 그 외국 친구들이 저랑 좀 팀을 안 하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이해합니다. 저라도 싫었을 거예요. 네. 근데 외국 애들이 스포츠에 진짜 진심이에요. 맞아요. 맞아요. 진심이에요. 진짜. 그래가지고 이게 상관없이 그냥 진짜 그냥 빡세게 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아우라를 품어요. 제가 한국에서 그래도 체육을 좀 활동적인 걸 좋아해가지고 체육을 좋아했던 학생 중 한 명이었는데 해외고 체육 시간은 진짜 나다 레벨. 그죠? 진짜 빡세요. 제가 체육 수업을 할 때 중간중간에 막 얼마나 향상인지 실기 약간 수행평가처럼 하는데 제가 예를 들어서 넷 스포츠를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한 번은 배드민턴을 하는 수업이었는데 뭐 실기로 이 뭐 배드민턴 자세나 뭐 이렇게 치는 거 있잖아요. 그러고 뭐 경기 같은 거 보고 선생님께서 점수를 줘요. 근데 그 외에 체력 시험을 봐요, 쌤. 체력 시험을 진짜 맞아요. 뭐를 하냐면요, 막 그 사이에 그 뛰는 거 있잖아, 간격 두고 삐, 맞다. 그거 몇 번 하는지 그것도 했고요. 스쿼트, 윗몸 일으키기, 그리고 진짜 하나가 생각이 안 나는데 근데 어쨌든 빡셌죠. 정말 되게- 빡셌어요. 맞아요. 체력 시험을 왜 보냐고요. 그거부터 전 진짜 충격이었단 말이에요. 한국은 해봤자 악력 테스트 아니야? 맞아요. 그리고 유연성 테스트 이거. 네. 맨날 마이너스 나왔던 거예요. 이거 밀고 맞아요. 그런 게 끝이었는데. 저도 남자지만 확실히 체육은 빡세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이제 여자 친구들뿐만 아니라 남자 입장에서도 외국 체육은 빡세다고 느꼈던 게 일단 뭐 여자 애들은 뭐 앞서 말씀했지만 뭐 성고정관념일 수도 있는데 어쩔 수 없는 팩트가 한국에서는 많이들 참여를 하는 친구도 있는데 거의 대부분 그쵸. 안 하고 앉아서 수다 떨기를 다 좋아하고 남자애들은 축구하고 뭐 이런 분위기잖아요. 근데 외국은 정말 남녀를 가릴 것 없이 그냥 막 해. 맞아요. 아니면 한국은 뭐라도 하면 남녀를 가르는 그런 습성이 있잖아요. 거기는 그냥 같이 축구 뛰고 맞아요. 같이 어디 배구하고 이런 느낌이에요 진짜로.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남녀에 대한 어떤 체력 차이나 이런 거를 저는 많이 못 느꼈어요 오히려. 그래서 더 좀 건강하다 뭐 이런 느낌도 많이 받았고 또 이렇게 체육에 진심이다 보니까 이게 또 방과후 활동까지 이어지더라고요. 보니까 이 방과후 활동으로 이제 뭐 다양한 스포츠 종목들이 있는데 거기에 팀을 정해서 각자 이게 필수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진짜 대부분의 학생들이 한 종목씩은 맞아. 들어가서 대표팀에서 어떤 역할을 하고 있어요.
방과후에 남아서 훈련도 받고 이게 뭔가 누가 시키고 막 떠밀고 이거 해서 대학 잘 가 맞아요. 뭐 이런 것도 아닌데 맞아요. 다들 그냥 뭔가 이게 당연한 거 아니? 이런 식으로 하고 있는 걸 보면서 아, 이 친구들 정말 체육이 진심이구나. 그래서 저희는 보통 보면 1, 2군 그런 거 나눌 한국은 그런 것도 그렇죠. 없잖아요. TO도. 맞아요. 근데 외국은 정말 varsity, 유니버시티 해가지고 1, 2군 나누는데도 이제 너무 애들이 많이 몰려서 진짜 못하는 애들은 안타깝지만 넌 다음 기회에 같이 하자. 맞아. 뭐 이런 식으로 떨어뜨리기도 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거 보면서 아, 이 친구들은 정말 체육이 진심이구나. 그래서 뭔가 학교 분위기 좀 더 활기찬 뭔가 이렇게 기운 없이 이렇게 터덜터덜 걸어다니는 많이 못 봤던 것 같아요. 사실은 그런 게 좀 뭔가 생기 발랄하지 않았나 학교 생활이 저는 그렇게 그리고 그냥 생각합니다. 꼭 그 대표팀에 들어가지 않아도 정말 체육 선생님이 아무나 정말 상관없으니까 가벼운 마음으로 넌 한번 해봐. 맞아요. 이렇게 되게 많이 툭툭 던지고 그랬던 것 같아요. 그리고 체육을 못하는 거에 대한 눈치를 덜 주는 것 같지 않아요? 맞아요. 약간? 열심히 하면 좋아해요. 아니었나봐요. 약간 아니 그래도 열심히 하면 좋아해요. 네네. 아니 한국은 맞아요, 이제 맞아요. 못하면은 많이 소외를 시키는데 이제 맞아요. 애들끼리 안 끼워주잖아요. 맞아요. 근데 외국은 좀 그 범위가 아, 좀 맞아, 맞아. 넓은 느낌이에요. 그래서 제가 잠깐 멈칫했던 이유가 제가 열심히 안 했네요. 네, 열심히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네. 제가 중학교 1학년 때 한국에서 축구를 잠시 했던 기억이 나요. 그냥 수행평가로. 근데 저희가 남녀 공학이었는데 분반이었거든요. 그래서 여자애들끼리 축구하는 게 너무 재밌어가지고 아 다음에 꼭 하고 싶다. 근데 점심시간에 항상 남자애들이 운동장 차지하잖아요. 네. 꼭 맞아요. 끼워달라고 말할 그 실력도 아니고 그러니까 항상 막 쭈그리면서 다음에 꼭 해보고 싶다 이랬는데 외국에서 이렇게 축구 여자 팀도 있다고 맞아요. 들어가지고 제가 트라이아웃 했으면 여러분도 할 수 있어요. 저 진짜 체력이 그렇게 좋지는 않거든요. 하면서 는 타입인데 저는 주니어 발시리 해가지고 그 외국 친구들도 많이 사귀고 선배들도 많이 알고 후배들도 많이 알고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진짜 강추합니다. 운동이 친구 사귀기 가장 좋은 것 같긴 해요. 진짜. 몸마다 막 부딪히고 그러니까. 네, 이렇게 저희가 뭔가 학업 관련해서 이런 네. 내용들을 이제 좀 1편에서 다뤄봤는데 놀랍게도 여러분 TMI가 정말 많지만 이게 1편입니다. 국제학교 생활이 이렇게 다양해요.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2편에서는 조금 더 흥미로울 수 있어요. 학업 외에 어떤 학교 생활 이런 네. 측면에서 좀 더 많이 얘기를 해볼 테니까요. 저희 다음 영상이 2편도 기대를 해주시고요. 그러면 저희는 또 2편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모두 안녕. 다 옷통을 벗은 상태 글자를 이제 하나씩 쾅